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87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72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49페이지요. 8번째 줄 끝에 중간부터 할게요.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공은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 기능이 휴대폰에도 기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카톡, 문자, 카톡 하는 거, 문자 하는 거, 전화 받는 거, 뭐 이제 뭐 인스타나 이제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인스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막 사진을 연달아 붙이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걸 배워서 또 하면 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아는 것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뭔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행복한지 안 한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헤매고 그냥 쓰던 기능만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먹고 그냥 자고 뭐 그냥 하던 기능만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정말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행복한 부자 그것도.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 이 성공이 어디에서 이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제대로 알아야 이 기능을 내 마음 내 몸에 나라는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나의 어디요? 그 원인은 계속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밖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원인은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게 내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황을 보면 아닌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라는 상황을 보고 이제 외부에다가 보는 제 마음을 외부에다 보는 것도 있는데 자꾸 그것도 이 상황까지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상황까지도 그래 이랬을 텐데 이게 뭐지? 아리까리 하면서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일부는 빼고 일부는 막고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어떤 것을 찾을지가 아니라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어디서 찾으면 될까? 어디서예요? 어디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밖에 어떤 것은 외부에 있는 것들이죠. 상황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밖에 아니라 내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내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소유와 활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찾는 것을 어디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애써 저 밖에 있는 것을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은 하나도 뒤질 필요가 없고 다 뭐예요? 내 안에서 내 자기 내면이라 그랬어요. 외부에 저 사람 마음, 저 사람 행동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 저도 아직 100%안 와 있구나. 안 와 있어요. 아직은 100% 가야죠. 이제 내년에 더 가야죠. 제 마음을 더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되죠.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이 아니라. 근데 이제 듣기는 듣고 진짜 그런가? 내 마음이 어떤가? 저 사람은 저렇고 이게 아니라 계속 내면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 내 내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 마음속에서 무의식적 벌써 이미 의식 안에 세팅이 돼 있는데 그걸 못 모르고 그냥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거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자단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아이 나는 고를 수 있어. 걸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 받아들였던 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 그냥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인 거야. 그게 마음속에서 있고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완전 경험을 확 한 게 그 경험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상처받았던 거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적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무의식적 마음속에서 개념들이 이거를 찾아내야 가장 가깝게 연결되려면 이상하게도 정반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저 원인과 결과를 뒤집기만 하면 많은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으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이라서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의 개념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성공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잖아요.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밑에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성공하지 않았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하지 않았다, 부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무의식 속에서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생각조차를 계속 놓아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뒤집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의 해답을 그러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신념 체계를 잠시 접어두고 연습 삼아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드러납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연습 삼아서 한번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뒤집었을 때, 그 아하 느낌을 얻는 거. 아하 느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아하라는 그 느낌은 에너지에서 에너지, 층에서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샥 싹싹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이드는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꿈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이 사실 처음으로 처형이래요. 처음으로 복사를 했는데 잘 안 보였어요. 처음으로 이 사실에 주목해 무의식적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하나는 어떤 것을 그 반대의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 마음이 그 마음이 반대 것으로 위장을 한대요. 반대 것으로.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걸 저 밖에서 보는 것이고. 밖에서 보는 거야. 저 밖에.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같은 그 장에서 끌개장에서 계속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반대의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것으로 위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계속 속고 막 속았던 것 같아요. 계속 모르니까. 몰라요. 이걸 반대 거꾸로라는 거를 더 쉽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잘 없고 이걸 한번 그냥 내가 이게 거꾸로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라고 자꾸 이거를 한번 해보면 그 내면에 내가 이게 안 됐어. 이게 하고 싶어는 뭐야? 하지 않았어. 되고 싶어. 안 됐어. 그쵸? 이제 이걸 거꾸로 보면서 거꾸로 보는 거. 거꾸로 보면은 내가 이렇다고 그 인정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다듬고 이제 찾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무의식적인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50페이지예요. 그래서 경쟁을 포기하라. 이 경쟁을 포기하라. 이 글을 너무 웃긴 거예요. 몇 번 세 번째를 읽는데 그쵸? 이게 이제 반짝방에서도 세 번째 하는데 경쟁을 포기해라 그랬는데 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흩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이거를 맞닿은 게 제가 이제 11월 달 말에 이걸 맞닿았잖아요. 딱 보는데 진짜
좀 더 에너지에서 깊이 있게 이렇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경쟁을 포기해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습관적으로 어릴 때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고 어릴 때 마음이고 뭔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고가 에고로 생각을 하다 보니 뭔가 마음. 그래서 분리됐다라는 거를 알고 그다음에 분리되니까 결핍으로 들어가서 요거밖에 안 돼. 엄마의 사랑을 내가 차지해야 돼. 라는 것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집에서 오빠, 동생하고 경쟁을 했었던 그 근원적인 거, 엄마 뺏길까 봐, 사랑이 빼앗길까 봐. 엄마가 뭐예요? 사랑이 빼앗길까 봐. 그런데 엄마가 아니더라도 그 사랑은 뭐예요? 신의 사랑으로 다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핍에서 이미 들어가서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네 나가면 동네 친구들, 동생들한테 또 경쟁의식을 또 느끼고 또 그게 경쟁의식 느꼈다가 학교 가서도 또 지금은 성적이 지금도 붙나요? 옛날에 막 그 1등, 2등 해가지고 막 경쟁 붙이고 그냥 학교에서부터가 경쟁이 그냥 아예 몸에 배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네, 익숙해져 버렸던 거. 학교 가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또 남편 만나서 결혼하면서 남편하고도 경쟁을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남편도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얘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나보다 잘하면 내가 뒤처질까 봐. 그게 아주 강력하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쟁을 포기해라. 모든 사람들이 저도 경쟁을 끊임없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경쟁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직 이렇게 보면 이게 아직 이게 남아 있구나. 그걸 그래도 큰 덩어리에서 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약하게는 됐지만 완전히 이거를 이제 더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처럼 들리는 이야기에 마음을 혹사했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이론을 위한 이론, 실전주의적 이론 등 우리의 마음이 이름을 붙인 어떤 이론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저항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자기가 계속 사물을 운영하고 담당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에서는 계속 사물을 운영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자녀는 자기가 그저 더 큰 어떤 것의 하인이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에고죠. 내가 맞다, 내가 있다라는 거가 아주 강할 때, 그래서 좌뇌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길 원치 않습니다. 인정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자네가. 우리가 자기를 동전의 유일한 면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동전에는 앞뒷면이 있지만 좌뇌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좌뇌를 충족하기 위해 현실적인 사례를 드는 것으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사례는 정보와 납득을 원하는 좌뇌의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 모든 사례에 숨어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자네는 이 원칙에 저항 못하니 자네를 잘 다뤄야 합니다. 자네를 잘 다뤄봅시다. 자네의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능을 내려놓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자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실행합니다. 성공이 어려워지는 것은 양자 모두를 택하지 않고 양자택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모두를 택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능성을 많이 둬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 있더라. 하나만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뭔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기회도 있다라는 거 양자를 다 볼 수 양쪽에 다 볼 수 있는데 뭐 뭔가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제 발표하거나 질문할 때 전환을 시켜 주시는 거. 네. 전환을 확 시켜 주시죠. 안 보고 있어서 양쪽 다 그러니까 넓게 크게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통찰하는 힘이 작으니까 그 사건 하나 신념에서만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장해서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양자를 다 태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쟁과 성공을 쫓는 세상에서 성공도 쫓는 거예요. 다 모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자 모두를 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적이나 경쟁자를 만들지 않고 다른 이들을 적이나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로 자꾸 하나만 택일을 하니까 자꾸 경쟁자로 여기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뭐야? 모두 다 같이 함께 그냥 함께 나를 도와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함께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나와 경쟁자니까 내가 더 잘해야 돼. 저 사람이 더 못해야 돼. 저 사람이 잘하면 왜 내가 지는 것 같아. 여기에 이제 빠져 있죠. 세상 속에서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주 습관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저 끝에 어릴 때였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습관이 되어 있는 행동만 패턴처럼 하더라고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참 그 습관을 이 습관 제가 몰랐지 막 나오는데 딴 생각하다가 막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 놓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이 건물에 딱 들어오려면 3 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탁 3 층을 딱 올라왔는데 어머머 휴대폰이 없는 거야. 또 내려가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더 늦어. 그래서 '야 이거 지각하고 늦게 와서 허둥지둥대는 느낌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느낌을 아주 그 습관처럼 그 느낌이 습관처럼 돼 있는 거예요. 느낌이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완전 습관이 돼서 몸에 배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각성하지 않으면 각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당연히 지각하는 거예요. 각성하면 일찍 나왔다가 각성하는 시간이 더 짧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사는 게 대다수인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어릴 때 습관을 신념, 쇼크, 경험했던 거에서 해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짝살짝 인제 각성하는 시간이 나오죠. 각성하는 시간이. 각성하면 빠져나오고 그쵸? 감정도 각성하면 빠져나오고 모든 것들이 빠져나오는데 무의식에 진짜 무의식이 있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선생님 같이 2-3분 만에 딱 해결해서 촥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전에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도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각성해야 되는구나. 매일매일을 각성을 하도록 뭔가 해야 되는구나. 매일 해야 되는구나.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것들 아침에 내가 습관을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를 아침에 진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정을 딱 하면 각성이 돼서 거기서 살짝 또 빠져나왔다가 계속 각성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12 시간이 각성되는 게 유지가 되면 성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각성을 하느냐. 아직은 그냥 신념 안에서 있으면서 살짝살짝 각성을 하는데 그래도 푹 빠져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념은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웃긴 거야. 되게 많이 조금 도착 시간보다 많이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또 안 들고 오면 이게 뭐 또 여기서 휴대폰 들고 내려가서 가져오나 여기에서 카톡으로 해 가지고 인제 여기 그 줌으로 들어가려면 번호랑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톡으로 들어가서 여기 로그인하는 시간이나 뭐 비슷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컴퓨터가 착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하는구나. 습관을 계속하는구나. 습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각해서 늦게 막 이렇게 조바심 타서 막 하는 것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는 이걸 각성을 아침마다 한번 각성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같은 목표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습관이 있죠. 예, 습관을 각성해서 벗어나야 될 것들을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쟁자도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대신에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선두주자 내지는 나보다 다른 이들을 선두주자 내지는 영감과 자극의 원천으로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두주자 내지는 영감, 내가 영감이 떠오르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 지혜로움, 뭐 이래 그 내가 그냥 영감이 떠오르 영감과 자극의 그냥 원천으로 보면서 그냥 그 부분에 내가 그 속에서 나를 또 보고 그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저도 되게 안 됐었거든요. 이거 되게 심했었죠. 표현은 안 해. 그런데 표현을 안 했었는데 표현을 안 했는데 그걸 보는 거랑 표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랑은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심했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지는 걸 정말 싫어하죠.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있었다가 이 일을 사업을 하면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지는 걸 싫어하는 걸. 그게 아마 어렸을 때 됐으면 그냥 공부도 엄청 했을 거예요. 지기 싫어서. 공부는 재미없고 공부는 못했고. 그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경쟁심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알게 됐죠. 속 안에 있었던 게 막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잘하면 축하는 하지만 속에서는 뭐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냥 그 부분을 선두주자로 먼저 그냥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그냥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이게 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쓰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더 한계 짓는 거. 그래서 선두주자가 없으면 그레이 하운드 개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재력을 발휘해서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두주자가 있을 때, 근데 잠재력도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끌어올라서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적이나 경쟁자로 여겼던 이들을 그냥 영감과 자극을 주는 원천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영감과 자극을 주는 원천. 내가 저기서 앞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떤 그 지표 보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 내가 뭔가 다 잘하는 거를 다 그냥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더 걸린 것 같아요. 다 뭐 한 가지 뭔가 다 잘하는 거를 그래 진짜 인정해 주는 거. 완전히 인정을 하는 거.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도 보고 서로 그 부분이. 그래서 그들이 도전하는 바는 다 뭐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챔피언은 결코 상대방을 마스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챔피언은 상대방을 마스터하지 않고 누구를 마스터해요? 자기 자신을 마스터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인정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 함께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함께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네가 뒤쳐져야 되고 내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있어서 그게 이제 그 부분도 되게 힘들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경쟁하니까 막 경쟁이라는 단어가 그냥 저한테 이게 쑥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고 울 상황도 아닌데 눈물이 났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지라고 봤을 때 경쟁하니까 졌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지게 생겼냐고요.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지고 안 지고가 없는데 졌다라는 걸 갖고 와 가지고 졌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졌다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막 엄청나게 혼자서 그냥 막 어우 너무 힘들어하는 제가 있는 거야. 졌다.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모든 이 세상 여자들한테 졌다 막 이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졌다라는 게 있으니 지기 싫은 거야, 이 에고가. 마음이 지기 싫으니까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복수심도 막 있고 화가 나니까 복수심도 있고 내가 이기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으니까 저항도 있고 150에 화가 나니까 분노, 복수하는 마음도 막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편한테도 있었고 사회생활하면서 스폰서, 파트너하고도 막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를 계속 봐요. 그래서 계속 저도 끊임없이 각성해야 돼요. 아직 여기서 다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계속 각성하고 제가 올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년에 해야 될 거 결정해서 완전 빠져나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서 해야 될 것들. 네, 그런 거를 한번 적어보고 해야 되겠다. 내가 경쟁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함께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 해서 벗어나야 되죠. 제가 그 놓아버림 책에서도 용기 파트에서 책을 이제 읽으라고 숙제를 주신 부분들 같이 읽고 있을 때 거기에서도 용기 파트 부분에서도 내 감정을 내려놓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벌써 이미 해결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결정을 우리가. 나는 진짜 행복한 성공을 하겠습니다. 결정해야 되는데 못할까 봐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결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하나하나 그 습관에서 진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한 해를 또 한번 내년을 잘 또 한번 즐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자기 자신을 마스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부에서 보는 불편한 거 내년에도 또 즐겁게 행복하게 또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의식 성장하면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의식 성장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오가는 거죠.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거기 그 속에서 물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많이 시원하네요. 네. 행복한 하루, 예.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